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박혜열의 아지트입니다.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원해 사당천과 합쳐지며 반포동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강수교의 지방 하천이 바로 반포천입니다. 1970년대 강남 지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반포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반포천은 하천보다는 하수도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서초구가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가며 반포천 살리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질 개선은커녕 여전히 악취로 인한 피해가 주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반포천을 양재천이나 관악구 도림천과 같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박혜열의 아지트 출발합니다. 네,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박혜열의 아지트. 오늘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포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어떻게 정화해야 되고 어떻게 주민 곁으로 깨끗한 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지트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반가운 얼굴인데 감기가 걸렸다고 해가지고요. 시청자 여러분 방송 중에 기침 좀 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방글 변호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방글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카메라가 돌면은 또 몸이 또 알아서 반응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임방글 변호사 자리해 주셨고요. 오늘 반포천 집중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 하수 관거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반포천 어떤 상황인지 취재를 해왔거든요. 김민욱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오늘 아주 누구와 다르게 쌩쌩한 네. 김민욱 기자입니다. 네. 바로 누군지는 아마 시청자도 아실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 이경률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경률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사무실이 있으시더라고요. 환경실천연합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곳인지 주민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운동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전개해서 실제 도심 속 깊은 공간까지 하천 생태 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발적인 참여와 또 시민들의 내 손으로 가꿀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오늘 또 반포천에 대한 이야기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한무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한무영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무영입니다. 빗물을 뭐 알뜰살뜰 아끼고 또 모으고 벌써 수십 년,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 됐습니다. 20년 되셨죠? 저도 한 17년, 18년 전에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무영 소장님 하여튼 빗물 얘기 오늘도 많이 해주실 거고 네. 어떻게 하면 또 반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을지 좋은 정보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오늘 주제를 이제 한 컷 사진으로 먼저 보는 사담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 사담 사진이 좀 특이하네요. 와, 네. 과거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이네요. 네. 어딘지 아세요? 저 지금 한강이잖아요. 그렇죠. 한강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반포천은 아닙니다. 네. 70년대 강남 개발 이전에 반포동 잠원동을 멀리서 제가 옛날에 맨날 듣던 얘기가 옛날에 이런 강남 이런 쪽이 전부 다 논밭이었다고 하더니 네. 정말 사진 속의 내용이 그렇네요. 지금 이제 반포 일동 아파트, 주공 아파트, 반포 주공 1단지 네. 그 아파트가 이제 1973년도에 건립이 됐거든요. 벌써 한 45년 전. 와, 저게 지금 네. 그 반포 1단지 일단지. 아파트죠? 우와.
저기 보면은 이제 저 당시에도 이제 천이 하나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예, 모천인데 당시에는 굉장히 청정하천이라고 했는데 네. 강남 개발 이후에 막그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건천화가 지금 된 경향이 있습니다. 한무영 교수님은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73년이었는데 그때는 그때 이런 그 거리를 지나왔거든요. 그때는 먼지가 풀풀 나면서는데요. 한 40년 동안 많이 바뀌었군요. 네네. 이 회장님도 반포천 자주 가시고 또 예. 이게 지금 사진 보시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과연 서울의 옛 모습은 네네.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도시개발이 되면서 점점 콘크리트와 건물화가 되었지 않느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역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럼 다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반포천의 수질 오염 원인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김민욱 기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포천 다녀왔다는 말씀드렸는데 직접 가서 확인했거든요. 브리핑 보고 오시겠습니다. 4.3km에 이르는 반포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365일 악취가 진동한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냄새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생각보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조경도 잘 돼 있습니다. 물 순환을 돕는 수중 폭기기랑 분수도 설치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유속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악취의 발원지, 바로 사당천과 반포천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예, 바로 저곳이 복개된 사당천과 생활하수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 검은 물때가 잔뜩 끼어 있어서 하천 바닥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반포천 하류가 지역의 각종 생활하수들이 밀려드는 터미널이 된 셈입니다. 당장 장마철이 되면 빗물과 오수가 한데 섞여 악취나 수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과거 청정하천이었던 반포천,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반포천의 악취와 수질 문제,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할 방안은 없는 걸까요?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박혜열의 아지트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김민욱 기자 브리핑 보셨습니다. 브리핑만 봐도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까? 네. 저도 현장을 갔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반포천에 저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좀 영상을 보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었는데 반포천이 결국 사당천하고 만나는 합류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경 한 100m 정도로 접근을 하면 이미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을 하고요. 제가 현장을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옷에 그 악취가 벨 정도였거든요. 특히 이제 바로 옆에 반포주공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악취의 원인이 결국 그 물 자체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유물들, 찌꺼기들이 네. 이제 내려오면서 하수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천 바닥에 퇴적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하천 바닥은 굉장히 새카맣고 파리떼도 들끓고 그런 굉장히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정비 사업으로 냄새 없앤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도 걸어오는데 냄새 나서 내가 이래 보다니. 냄새가 나고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지. 이 방송에 앞서서 제가 이경률 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마라톤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반포천 자주 가신답니다. 네, 또 이제 그 생태 보건을 위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계신데 직접 눈으로도 많이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반포천을 제가 한 1년 넘게 매일 아침 이 새벽 운동을 하면서 네.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고 비가 오든지 날씨와 이 기후 여건에 따라서 악취의 진동이 다릅니다. 공기청이 탁 트는 경우에는 그나마 바람을 통해서 통풍이 되는데 네. 습도가 많은 날에는 상당한 압취가 코를 찔 정도로 정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의 상태를 보면은 이 바닥은 뭐 색도나 탁도를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서식할 수 있는 물고기의 서식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한강에서 이제 홍수 때 역류에서 물이 올라오면은 일부 구간에는 이 붕어나 잉어들이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가물 때는
그 하수 설레지가 퇴적이 돼가지고 퇴적물에서 질소라든지 인성분이 이 담소에 부영향을 내가지고 결국은 냄새까지 진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의 생태 하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도심지에 자리 잡은 환경 해모 시설이 아닐까 하는 표현을 하기가 쉬운 발상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 뭐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반포천은 어찌 보면 살기 좋다는 반포동에 있는 곳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악취도 나고 이렇게 구미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서울시나 아니면 서초구청이 가만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반포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 쏟아붓고 있는데요. 반포천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천이거든요. 네. 물이 이제 많이 흐르지 않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네. 유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물을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야 이게 정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06년입니다. 이제 한강에서 6,000톤의 물을 끌어와 가지고 반포천에 방류하는 작업이 이제 첫 선을 보이게 되고요. 네. 그 뒤로 이 4년 뒤에 2010년에는 악취가 너무 나니까 네. 악취를 이제 저감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한 복개 구간 1.8km 구간에는 이제 생활하수를 따로 분리해서 이제 처리장으로 보내는 걸 이제 차집관거라고 하는데 이 차집관거를 조성을 하고요. 또 악취를 막는 덮개, 또 탈취 시설 해가지고 총 62억 정도가 그 당시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인데요. 아예 한강물 집수 시설이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송수관로를 연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26,000톤의 물을 반포천으로 흘려보내게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그 서울시비와 서초구비를 합쳐서 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 게 그때 이제 한강 물을 끌어온다고 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갔어요. 네. 이제 뭐 통수식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거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끌어서 물이 퍽퍽 터지는 그런 것을 이제 촬영도 하고 기사를 쓰긴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잘 아니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 회장님이 다니셨는데도 여전히 악취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해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이 개선 사업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체감하기 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이제 조은희 구청장이 오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반포천을 진짜 다시 복원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긴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벌써 3년 전인데요. 2016년에 이제 반포천 재생 사업 이게 이름만 바뀌지 사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반포천 재생 사업이라 해가지고 또 2022년까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계속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왜 옛날에 그 목욕탕 가면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수중 폭기기. 거기 왜 발 담그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그런 이제 수중 폭기기를 이제 천 아래 8대 정도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또 분수도 하천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그 분수나 수중 폭기기를 설치를 하니까 물고기들이 그 주변에만 있더라고요. 산소 호흡을 해야 되고 참 그것도 진 풍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무영 소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지금까지 많은 돈과 네. 많은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좋았습니다. 네네. 또 앞으로도 결론이 좋아지리라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처박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근본적인 그 원인의 파악과 해결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방법으로 보고자 합니다. 네. 반포천에 흐르는 반포천의 물만이 아니라 반포천에 들어오는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네. 어떤 물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지를 보고 나서야지 이제 올바른 진단이 나올 텐데, 우선 강 옆에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차집관거는 오수와 우수가 한꺼번에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용량으로 만들었는데 그 사이즈를 아주 장마가 올 때까지도 다 보내게 하려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너무 크게 만들 수도 없고 너무 작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3Q, 그러니까 평상시 오수량의 3배 정도만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비가 오게 되면
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오수를 적게 만들든지 우수를 적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오수를 적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비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물을 보면은 여기 들어가는 비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우면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오면서 도로를 거치고 아파트를 거치고 쭉 내려가거든요. 거기는 비물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천으로 차직광고로 가서 넘치기 때문에 혹시 생각을 바꿔서 하천에서 뭐 더러지면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말고 원인부터 잡자.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더러운 물, 우리가 집에서 써서 내보내는 이 더러운 물, 이 하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장님? 예, 하수 처리 과정은 수처리 과정과 온이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생활하수를 네. 하수구에 버릴 때 네. 그 물이 화석 강구로 통해서 처리장으로 모아져서 네. 이동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침사지에서는 이제 하수라든지 중간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흙이라든지 모래 여러 가지 부유물질이 있는데요. 이 부유물질을 침사지에서 정제를 해가지고 물은 물대로 이제 슬러지를 빼면 됩니다. 그럼 펌프에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물을 유입시켜 가지고 대행 펌프를 이용해서 하수를 처리 과정을 하는 단계로 이송을 시키는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침전지가 1차 침전지를 최초 침전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침전을 시켜서 부유물질은 침전이 되고 네. 물은 이제 오플라우드에서 다른 침사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기도에서는 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수 자체를 폭기를 시켜가지고 물을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넣어서 침전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공법에 따라서는 유효한 미생물을 넣어서 침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수 처리 공법에 따라서 좀 분류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침전지는 이렇게 해서 들어온 모든 물을 최종적으로 가라앉혀서 잠을 재워서 그다음 이제 맑은 물을 빠지게끔 방류시키기 직전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온이 슬러지 처리 과정은 하수 물을 뺀 슬러지 덩어리를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그게 이제 침전지에 모아서 압축을 해서 수분을 탈수하고 거의 우리 케이크처럼 떡처럼 짜가지고 자체를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반출해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뭐 침전, 또 슬러지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설명해 주신 거대로 소위 이제 깨끗하게 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끝에 이제 방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포천은 그대로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침전물도 그대로 있고 오염된 물이 그대로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거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방송 중에 좀 그렇지만 약간 막걸리 생각나더라고요. 막걸리 저희 이거 샀잖아요. 근데 위에 첨주 있고 그거 막잖아요. 약간 그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박혜열의 아지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반포천에 이제 유입되는 것들은 이제 보통 저희가 뭐 하수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새카만 먹물 같은 거를 이제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현장에 갔을 때는 아까 뭐 슬러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부유물들, 침전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 뭐 이제 그 옆에 있는 뭐 돌다리 사이사이에는 거품 형식으로 이렇게 끼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침전물들이 그 현장에서도 많이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하수 처리장, 뭐 종말 처리장, 뭐 이런 얘기 또 주민들도 많이 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포천 주변에다가 이런 처리장 하나 만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서초구의 지역 생활 하수들이 가는 곳이 이제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요새 뭐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잘 안 하고 요새 물재생센터라고 표현을 많이 물재생센터.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양재 내곡 권역은 탄천 물재생센터로 가고, 네. 그래서 뭐 반포 권역을 비롯해서 서초구의 그 밖의 권역 하수들은 서남 물재생센터로 이제 흐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반포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렇게 생활 하수가 차집 관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가게 되지만은 그보다 그 차집관로 더 위에 개인 배수 시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시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빗물이 흐르는 우수 관거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오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흐르면서 냄새가 나게 된다고 이제 구청에 설명을 했고요. 비가 오면은 당연히 이게 다 섞여서 악취가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설명 중 하시는 거에 또 헷갈리는 게 우수관이 따로 있고 빗물이 따로 있고 개인
배수 시설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이 밑에 얼마나 지하 지도를 잘 몰라서 어떤 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배수 시설이 뭐예요? 우리가 대부분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 아닌 게 이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이거는 좀 기준이 있어요. 네. 여기에 부합이 되어야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수 관로에 여기 이제 모이는 것이 이제 비가 오고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반포천이 더 악화되고 있고 수질도 안 좋고 냄새도 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예. 예. 반포천은 이제 그 오염 원인을 이제 살펴보면 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는 사실 하수 강도로 그대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 강우가 발생하고 비가 일정 유량 이상이 하수 강도를 오버플라우하게 되면은 네. 평상시 생활하수 오수가 흐르는 관거에 빗물이 들어옴으로써 넘쳐서 반포천으로 그대로 오수가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가 오기 전에 어떤 결과적인 부분을 하수 설리를 치우고 악취 제거를 위해서 어떠한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했지만은 네. 비가 한 번만 오게 되면은 다시 원상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하상구는 하수 설러지에 퇴적물이 쌓여서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패가 되고 네. 부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악취가 나는 거죠. 물 비는 데에서 심한 악취가 바람 타고 그 일대 반경 몇 킬로까지는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유식 간거 자체가 원래는 서울시 도시계획 자체가 하수에 지금은 하수관과 우수관을 분류해서 분류식을 쓰는데 네. 거의 서울시 일대가 거의 함유식입니다.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흐르게끔 된 함유식 간거예요. 이와 같은 해상은 뭐 청계천도 마찬가지고 네. 서울시 도심지 일대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네. 지상 건물에 대해서 교통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웠지만은 네.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대비해서 인구의 증가, 하수 양의 발생 빈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수립을 못한 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포천 자체만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 함유식 간거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반포천이 오염되기 이전에 원인적인 부분을 치유를 하느냐 아니면은 항상 비가 오고 나면 악취가 나는 부분을 그때마다 결과적인 부분을 치유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의 서초구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결과적인 부분을 치유를 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원인과 오염의 원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만 중장기적으로 도시얘기 자리매김하고 생태하천으로서 시민들한테 정말 서초구의 노력에서 부응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제 한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근본적으로 빗물이 많이 가지 않도록 아까 이제 와플 뭐 설명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우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네. 원인을 잡아야지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되지. 뭐 임시 처방으로 이렇게 해서는 원인이 내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문제는 빗물이다. 빗물을 잡아서 떠진 자리에서 많이 끌고 가지 말고 그 근처에서 잡아주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반포천의 유역을 보면 우면산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 도로 다 포함되는데 각각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산에다 조그만 계곡에다 조그만 물막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에 옛날에 참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참호. 그렇죠. 네네. 참호 같은 그렇게 트렌치를 조금만 파놓으면은 거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 한 뭐 10톤이나 20톤 정도 들어오고 그 위에 한 5m 정도 되는 데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을 수 있으니 이걸 갖고 와서 얼른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홍수를 방지하고 하수관거에 넘치는 걸 방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이 다시 지하수로 들어가서 또 계곡물을 만들어주고 그러니 지금은 우면산에 있는 물을 한꺼번에 다 버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그것 때문에 또 하천 오염도 생기고 그러니 생각을 바꿔서 산에 떨어지는 빗물들을
버리지 말고 조금씩 모아두자.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실제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 네.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다 두게 되면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이제 물을 퍼스러 가게 돼. 이렇게 유공간을 통과한 빗물은 작은 임시저류조에 모이게 됩니다. 저류조에 흙이나 나뭇잎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직포로 유공간을 감싸고 비가 오게 되면 가림판과 유공간 사이에 빗물이 스며들어 유공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서 많이 이제 뭐 세미나도 열고 그래서 빗물 관리를 좀 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제 수준이 많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빗물을 관리하는 것이 물 부족 국가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또 지금 반포천의 이 생태하천으로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네.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또 네.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동네 천은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바로 반포천 못지않은 도림천. 도림천 있죠. 네, 도림천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과거에도 이제 도림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수질 오염 문제를 좀 심하게 앓고 있다가 이제 복원을 거치면서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괜찮아진 상황이지만 역시 그 복개천과 합류되는 지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천천이라고 이제 있거든요. 이제 생활 하수가 이제 밀려드는 하천인데 지금은 이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봉천천이 도림천과 만나는 부분이 반포천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그 부분이 합류 지점이 역시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위치로 따지면 보람의 쓰레기 접환장 그 주변이거든요. 아, 네, 그쪽에서 이제 합쳐지는데 이게 현재 뭐 봉천천 따라서 복원에 대한 공론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토론도 많이 열리고 있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좀 반포천과 많이 비슷하게 그 복개천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좀 이렇게 냄새나 수질 문제가 역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도림천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뭐 특히나 한무영 교수님 뭐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이경률 회장님도 도림천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림천 이제 관악구에서 발행이 되어서 신림역 쪽으로 상류 지역에는 네. 상당히 원수의 유입이 그나마 깨끗합니다. 네네. 깨끗한 원수의 유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류의 수질은 좋을 수밖에 없고 조금 이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화수 강거가 합류되는 지부터 서서히 수질이 악화되면서 마지막 지류인 안양천과 합류됩니다. 그 하류 지점에는 상당히 수질이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3개 구를 통과하는데요. 각 구마다 노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또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류 쪽에는 전혀 이 하천에 대한 보건 노력이 없고 네. 상류 쪽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수생 식물을 심어서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 하천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소라든지 인성분을 그나마 자정장을 통해서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이 좀 층감수기 위해서 징검다리도 만들어 놓고 네. 상당히 그 그늘막도 만들어 놓고 그 지하철 역사 구간에서 상당히 걸어 내려가면은 그나마 하천 생태 모양은 좀 안정적으로 체계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수질 부분은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그 함유관에 대한 원인적인 부분을 치유를 못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가고 또 때가 되면은 여름철마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구간입니다. 아 하류 지역은 그렇군요. 이 한무영 소장님께서도 이제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도림천 복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거 저도 뭐 취재를 통해서 봤고 또 최근에인가요? 몇 년 전부터는 도림천에 수영장도 그 빗물을 해서 수영장 그죠? 있죠. 네네. 그 서울대학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소장님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전에는 수질 문제보다도 네. 홍수 문제가 더 아, 심했습니다. 네, 네, 네. 한 10몇 년 전에는 홍수 때문에 도림천에 관악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도림천이 넘쳐가지고 그랬죠. 사람이 죽은 적도 있고 네네. 그래서 홍수 문제이기 때문에 홍수를 방지하는 방법에서는 하천폭을 크게 해서 빨리 내려가게 하자.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홍수를 방지하는데 가뭄이 되는 거예요. 하천이 건천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빗물을 한꺼번에 다 버렸기 때문에 홍수가 되고 건천화가 되는데 건천화가 되면 수질 오염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컵에
소금을 넣자고 그래. 소금을 넣어보자고요. 컵 반에다가 그러니까 소금을 넣고 물 반만 정도 있으면 굉장히 짠데 물을 꽉 차면은 소금의 양이 농도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오염량이 들어오더라도 물의 양이 적어지면은 오염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네. 또 도림천과 봉천천은 도림천은 지금 오픈이 돼 있죠. 그렇죠. 예. 이쪽은 복개돼 있고. 네, 네. 근데 사람들 심리가 이렇게 보이는 데서는 참 더러운 걸 안 버리려고 하는데 네. 다 닫아놓으면은 막 더러운 걸 버려도 되나 보다 싶어서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뚜껑을 덮은 그 복개한 곳에서는 물이 지저분해지고 복개하지 않은 곳은 지저분하지 않으니 이제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게 바로 하수 문제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나타났으니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원인을 보고 네. 그리고 그 시스템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맞춰서 처방을 해야지만 되지. 대중요법으로 끄트머리에만 뭐 풀 신고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거 가지고는 해답이 아닙니다. 네. 도림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반포천 지리적 특성상 또 도림천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소장님께서 계속 아까부터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지형적인 특성이 이제 네. 고려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양재천과 뭐 반포천, 도림천과 뭐 반포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반포천은 일단 지대가 낮기 때문에 유속이 느립니다. 그리고 하천의 길이도 굉장히 짧고요. 네. 다른 하천에 비해서. 그래서 자정작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하천 같은 경우는 이게 예를 들어서 굽이굽이 돼 있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커브를 돌면서 또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포천은 그에 비해서 안 그래도 건천인데 네. 물도 없고 유속도 느리고 뭐 그냥 직선상으로 돼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어떤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뭐 대책이라든지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반포천 지류가 짧고 또 양재천과 비교하면은 양재천 지류가 아주 깁니다. 하천을 딱 통합해서 보면은 몇 가지 상황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째, 가시적으로 정말 양재천처럼 조경이 잘 돼 있고 진수공간이 넓은 경우에 하천의 모양도 이쁘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다,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생태적으로 거기에 상당히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천을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 논도 만들어서 가을 되면은 그렇죠. 벼도 네. 심고 네네. 보르도 볼 수 있고 상당히 생태적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에 비해서 반포천을 보면은 생태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전무예요. 거의 콘크리트 바닥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수질이 있습니다. 역시 수질은 악취라든지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게 모두가 조화가 되어야만 생태 하천으로서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시민들이 가꾸고 또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참여를 통해서 하천 살리기 운동, 하천에 참여해서 쓰레기 하나도 줍고 또 오물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네. 예방하며 또한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이 기업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하천 오염을 결과적으로 아마 원인적으로는 큰 예산이 들어가고 구청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정책적인 과제이고 그나마 우리가 악취 속에서 벗어나고 정말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향의 하천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은 기업이든 참여를 통해서 많은 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사실 반포천의 수질 오염과 냄새는 네. 원인이 어디부터냐? 오수는 반포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만든 오수가 흘러가면서 네, 네. 또 빗물은 반포천 지역 이 지역에 떨어지는 빗물이 합쳐나가니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를 잘 알아가지고 스스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 와플식으로 이제 네, 네. 빗물도 와플식으로 하지만 그 개선 방안도 하천에서만 우르르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와플식으로 아파트면 아파트 그리고 뭐 주차장이면 주차장, 산이면 산 이런 데서 받아주는 것이 받아서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올바른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표시가 금방 안 납니다. 그래서 네. 대개들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현명한 지도자라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차곡차곡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도해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줄평 시간인데요. 그 전에 시청자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내드리는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52 52로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스킨케어 상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데요. 어때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요. 네. 우리 담당 PD가 출제했대요. 자, 다음 중 우리 관할구 중에 자,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죠. 관계없는 천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이번에 1번 반포천, 2번 양재천, 3번 도림천, 4번 임백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PD가 네. 우리 PD가 참. 노총각인데 아재 개그를 여기 뭐 인물 한 분 계시지만 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자, 참 올드합니다 문제.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반포천, 2번 양재천, 3번 도림천, 4번 임백천. 자, 많은 참여 기대해 정답도 없을 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우선 네. 지난해 정답부터 살펴볼게요. 지난해 주제는 서리풀 터널이었어요. 서리풀 터널이었습니까? 네, 지난주 퀴즈는요. 지난 4월 20일 방배동과 서초동을 잇는 땡땡땡 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초대로 3.8km가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맞추시라고 저희가 다 차려드린 문제였는데요. 오답도 많이 왔습니다. 네, 정답은 서리푼 터널인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 터널이라고. 우면산 터널. 네. 오답도 네.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정답은 어쨌든 서리풀이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 줄평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눈 거, 느낀 점 한 줄로 이야기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옆에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바로 이걸로 적었어요.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 저는 이제 말씀 듣고 비가 그냥 비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일 것 같아요. 저금통에다 좀 모아놨으면 좋겠는데 저금통도 세상에 90% 비용을 지원해 준대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내려. 비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이 섹터에서는 모아두자라는 의미로 정했고요. 다음은 우리 김민욱 기자님. 순발력이 좋은 건지 그냥 그냥 대충 태우는 건지. 준비해 오신 거네. 그렇죠. 예. 저는 저도 준비해왔는데요. 그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의 대사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획이 무계획이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다 자음을 하나만 추가를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획은 물계획이다.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마스터 플랜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물을 직접 쓰는 주민들도 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평소에도 좀 고민 한번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도 그런 노력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뭐 우리 주변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으니까요. 물 계획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요즘은 잘 안 하거든요. 술자리에서 건배사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마치 지금 설명하는 게 건배사처럼 들리는 이유가 막걸리 얘기도 나오고. 자, 다음 순서는 저에게 큰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한무용 소장님. 네. 아까 그 좋은 화장품을 쓰셔가지고 피부가 촉촉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촉촉하면 좋죠. 네. 우리 땅도 촉촉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물이 오면 비가 오면 다 버려져가지고 덥고 먼지 나고 그러거든요. 그 물을 우리 땅을 촉촉하게 하면 우리 빗물로 하면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도시도 빗물로 촉촉하게 하면 건강해집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경민 기자님. 예, 반포천을 모니터링 해보면서 수질, 물은 민심이라는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청계천을 복원시키면서 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됐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민심을 하천으로 사서 선거에 공약을 썼습니다. 네. 물 관리, 물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선거에 낙선이 될 수도 있고 잘하면은 다음에 당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만인들이 시민들이 이 반포천을 거니면서 매일 운동을 하면서 느끼면서 또 숨을 쉬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물 관리에 대한 민심을 서초구는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초구에 출마하실 이제 선출직 예정되신 이런 분들은 표 관리보다 물 관리를 더 관심 주셔야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박희열의 아지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 양재천이 생태하천으로 변화하기까지가 한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로 인해서 양재천은 이제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수질은 5급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서울시와 강남구, 서초구가 양재천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고요. 결국 수질은 2급수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 생태보건 하천 또 1호로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자체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또한 인내심과 관심을 갖고 함께해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훼손된 자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반포천도 양재천처럼 잉어들이 논일고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취재 이면의 이야기, 이슈의 행간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전하지 않은 리포트 박희열의 아지트.